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박민 KBS 사장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 좌편향되었던 KBS를 정상화로 되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도 좌편향되었던 PD들과 또 출연자들을 싹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박민 KBS 사장의 이 의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KBS가 난리가 났습니다. 내년 적자 3,400억 원인데도 박민 사장이 1,00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깜짝 놀란 이 소식. 종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KBS 박민 사장 2024년 3,400억 원 적자 예상돼 임금 동결, 무보직, 고액 연봉자 없애겠다. 한국방송공사 KBS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광고 감소로 인해 내년 2024년 3,4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임금 동결과 특별 명예퇴직 등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서겠다라고 박민 사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KBS 내부가 지금 난리가 났으며 박민 사장의 의지는 절대로 굽히지 않을 듯 보입니다. KBS는 사내 사보특보에서 수신료 수입 결손이 30%라고 가정할 때 내년에는 결손액이 2,627억 원에 달하고 올해 적자가 802억 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상 적자액은 약 3,400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는 올해 6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된 이래 4개월 동안 작년 대비 수신료 수입이 197억 원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과 수신료 징수 비용 및 민원 처리 주체 등을 두고 벌이는 협상을 마치고 분리 징수가 본격화되면 KBS 재정 악화는 더 심해지고 이대로라면 2년 안에 자본 잠식이 시작될 것으로 KBS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KBS는 지난달 28일 박민 사장과 임원, 국장, 부장급 간부 190여 명이 참석한 KBS 위기 극복 워크숍을 열어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KBS 경영진은 급여의 30%, 국장, 부장은 급여 일부분을 반납하고 전체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며 연차 촉진제를 시행해 인건비를 절감할 방침입니다. 신입사원 채용도 당분간 중단하고 파견 등 단기 계약 인원을 5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부터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합니다. 명예퇴직은 공공기관의 지급 기준을 따를 예정이며 재정 악화를 고려해 구조조정도 검토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무보직 고액 연봉자가 많다고 비판받던 현행 직급 체계를 개선해 직위와 일치하는 직급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직급 정원이 보직 수보다 많은 현재와 달리 직급 정원을 보직 정원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올해 806억 원이던 자본 예산 투자도 내년도에는 372억 원으로 줄여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KBS의 이번 사보 특보는 박민 사장이 취임사에서 회사의 위기를 언급하며 KBS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배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이후 내놓은 청사진입니다. 이에 지금 KBS 내부는
술렁이고 있으며 박민 KBS 사장의 우지는 꺾이지 않을 듯합니다. 박민 사장은 강력하게 몰아붙일 기세라는 것이 KBS 내부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자, KBS 박민 사장 인건비 1,000억 원 삭감 선언. 장제원도 깜짝 놀라. 생활인인데 잘 생각하시라. 박민 KBS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재정 악화 대책으로 인건비 1,000억 원 삭감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깜짝 놀라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 18일 열린 KBS, EBS 결산 승인 관련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위원이 내년 KBS의 수신료 수입 감소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KBS 박민 사장은 명예퇴직, 연차휴가, 촉진은 물론 임금 대대적 삭감도 적극 추진하고 KBS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경우 구조조정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민 사장은 보수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략 37% 2,60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라며 1차적으로 각종 비용을 줄여 800억 원 절감하고 2차로 인건비 20% 절감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위원이 인건비가 5,000억 원대인데 거기서 20%면 1,000억 원 이상을 빼겠다는 얘기냐, 그만큼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라고 되묻자 KBS 박민 사장은 최악의 경우 37% 이상 수입이 급감할 경우 그런 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박민 사장에게 방금 내년 한 해 KBS 인건비를 1,000억 원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라며 1년 안에 KBS 인건비 1,000억 원이라는 이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저는 지금 충격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장제원 의원은 최악의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구체적 로드맵을 가지고 박민 사장께서 말씀하신 건지 가능한 얘기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장제원 위원장은 또 직장을 잃은 가장의 가족 문제, 사회적 비용, 손실 등을 KBS가 충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제원 위원장은 KBS 경영을 정상화시킨다는 당위성은 존중하지만 인적 구조조정 문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몇 개는 계획을 잡아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수신료 분리 징수는 정권과 방통위 혹은 KBS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의 결과인데 그 책임을 KBS 구성원이 고스란히 지는 게 온당한가라며 KBS 사장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대목입니다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KBS 구조조정안 계획에 대해 질의하자 KBS 박민 사장은 우선 연월차 수당을 전체 소고하면 3년간 186억 원, 한 해 65억 원 정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관리직이 반납한 임금은 33억 원이고 신규 채용 중단, 자연감소분은 100억 원 정도로 기대한다라며 명예퇴직 대상은 100명에서 120명, 120억 원에서 240억 원 정도입니다. 노조 동의를 얻어 임금을 10% 삭감하게 되면 495억 원 절감할 수 있는데 그걸 모두 합치면 대략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장제원 위원도 민주당 위원도 왜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만큼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감행한 박민 사장의 불도저와 같은 저 혁신 정신, 박민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